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기껏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청구조차 하지 않는 상황도 많은데요. 자, 특히 자동차 사고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보상해줘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의료비를 삭감해서 보상해주죠. 대부분은 보험 소비자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 삭감된 의료비를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머리를 활짝 올리고 오셨네요. 늦잠을 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재유행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확산하면 보험업계는 어떻습니까? 더 잘 되나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고객들을 만나기 어려워서. 그렇죠. 예. 설계사분들이 소비자분 만나기가 일단 어려워지니까요. 예. 영업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를 실비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 보험에서 이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실비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의 보상 기준 때문에 예. 약관의 기준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가능한 건데요.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이제 다치거나 병들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실비보험이죠. 예. 그런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의료비를 보상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의료비를 지출할 필요가 일단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요, 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이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을 보면 다만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비보험이 보상하지 않지만 하지만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은 뭐 과실만큼 삭감된 의료비일 수도 있고 뭐 전액 지급이 안 됐을 때 본인이 낸 돈을 실비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자동차 사고라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과실이 발생하면 그 내가 피해자지만 과실이 일부 발생하면 그만큼 빼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동안은 아는 사람들만 좀 청구를 하고 뭐 이랬는데 최근 9월에 금감원이 분쟁 조정 결정을 통해서 좀 공식화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내 과실만큼 삭감된 의료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근데 자동차 사고를 겪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는데요. 예. 대부분의 차대차 사고를 보면 과실 부분을 따질 때 100대 0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저쪽 차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근데 보험회사들의 조사 결과를 받아보면 저쪽은 80% 잘못했고 내 과실부 또 20% 있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예.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회사가 제 치료비, 제가 피해자니까 제 치료비를 이제 부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났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보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금을 이제 주게 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게 있어요.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가 지불해준 합의금에는 사실 줘야 될 걸 다 준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총 발생 의료비에서 내 과실만큼을 빼고 주는 거예요. 막 100만 원이라고 하면 20% 과실이 있으니까 그렇죠. 80만 원만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즉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가 내 과실만큼 삭감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예. 그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거니까 그렇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네요. 이게 좀 숫자로 좀 보면 더 쉬운데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과실이 20%예요. 예. 근데 제 병원비가 총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그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은 병원 쪽에 지불 보증을 해주거든요. 예, 예. 나는 돈 내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이제 저하고 합의를 볼 때 만약 합의금이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 제 과실 20%에 해당하는 한 100만 원을 빼고 400만 원만 줍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의 소비자들은 합의금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합의금에서 100만 원을 뺀 게 아니라 내 과실이 20%가 있으니 치료비 1,000만 원에서 20%의 제 과실 부분만을 빼고 준 거예요. 예, 예. 합의금에서 뺀 게 아니라 제 치료비에서 뺀 거죠. 그렇군요. 예, 과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돈은 실제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되는 거죠. 예, 예. 자동차 보험회사가 부담해 준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실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다만 예. 그 삭감된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삭감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네네네. 그러면 또 거기서 4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그중에 40%만 보상해 주는 거죠. 왜 40%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실비보험 약관을 간단하게 좀 보면 예, 예.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예. 본인이 부담한 실제 의료비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말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 약관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 40%만 보상해주는 적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40%만 받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본인 과실만큼 의료비를 삭감한 채 좀 합의금 받지 못하신 분들은 늦기 전에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40%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유튜브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마스크를 착용했거든요. 네.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가릴수록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네. 전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KBS님께서는 얼마 전에 자차 처리하고 자부담 20만 원 냈는데 이것도 보상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치료비 부분에 한해서인 거죠? 그렇죠. 그 삭감된 의료비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장애 분류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보험 약관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라는 개념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네. 7479번님께서 관련 이제 질문인데 피해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다쳤을 때는 안 되는지요라고 하셨나요? 가해자도 자신의 과실만큼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죠. 가해자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네. 다 가능합니다. 네. 자,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신다면. 네네. 그 장애분류표에 체간골의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그 체간골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깨뼈나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묶어서 장애분류표에서는 체간골 이렇게 부릅니다. 체간골. 뼈 얘기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갈비뼈에 종양이 발생한 겁니다. 갈비뼈 한 대에 이제 종양이 발생하면 의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그 검사 결과상 이게 좀 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예. 의심이 되면 이게 만약에 뼈암이면 예후가 되게 안 좋으니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이런 경우 입원시켜서 예. 그 종양이 있는 갈비뼈를 잘라낸 다음에 그 갈비뼈에 있는 종양을 조직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양성 종양이다. 예. 이렇게 판단되면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몇 주간 뭐 약 먹고 이러고 이제 낫게 되는데 그래도 갈비뼈는 일부가 없어진 거죠. 예.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갈비뼈 잘라낸 수술 보험금 정도 받아요. 예. 그럼 많아봐야 2~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원비는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좀 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장애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 체간고래장애 약관을 보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가 끝났는데 그 갈비뼈가 정상 각도보다 20도 이상 좀 변형이 왔다. 그러면 장애지급을 10%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질병장애 특약이 1억 원 가입돼 있다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질병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적지 않은 보험회사 심사자들이 아니 20도보다 크게 각도가 변형된 걸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지 갈비뼈를 잘라낸 걸 인정하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주장을 펼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갈비뼈가 각도가 틀어진 걸 장애로 인정하는 근본 취지는 갈비뼈가 각도가 틀어지면 장기를 보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갈비뼈가 없어져 버리면 20도 이상의 각도가 틀어진 것보다 훨씬 더 장기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걸 굳이 각도로 표현하면 이건 20도 이상 틀어진 게 아니라 360도가 없어진 거죠. 당연히 갈비뼈 체간고래 장애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소비자들이 모르시니까 장애보험금 청구를 아예 안 하고 그런 보험회사는 아예 장애보험금 검토도 안 하고 수술보험금만 주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 이 체간골 관련한 염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뭐 사고나 또는 종양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갈비뼈를 잘라내거나 뭐 골반뼈가 부러지면 잘라내거나 이런 일이 많잖아요. 신체의 어느 부위든 뼈를 잘라냈다면 장애보험금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많죠. 예,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보험금 외에 반드시 장애보험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형진 이현웅님께서 꿀팁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보험사들이 이 방송 싫어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혹시 보험사들로부터 지탄 안 받으십니까? 평소에? 그 평소에 싫어하는 건 많이 느끼고요. 근데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뭐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자, 0566번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차 사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보험회사로부터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보상해주고 나중에 합의 볼 때 보험회사 측한테 요구를 하시면 돼요. 내 의료비 중에서 내 과실 부분 삭감한 그런 게 표현된 그런 서류를 한 장 떼달라. 그러면 줍니다, 다. 네, 그거 가지고 실비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뭐 따로 뭐 병원이나 이런 데 방문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서류 떼달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실제로 작성한 그 의료비 총액 중에 얼마를 뺐는지 삭감했는지 다 적혀 있으니까 보험회사들이 보험회사 서류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질문 들어왔는데 3861번님 안녕하세요. 치질 수술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살짝 부끄럽다고 하셨네요. 신체 일부를 수술한 게 부끄러울 필요는 없죠. 보상해 주는데요. 전액을 해주진 않고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은 실제 그 비급여 부분 말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의 경우 치질 수술하면 급여 비급여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체 발생 비용의 한 30~40%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209번님 2009년 6월 가입 실손보험 탈모 보상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2009년 6월이면 금감원 공식 시점으로 보면 표준화 실비 이전 계약이거든요.
그 경우는 약관마다 좀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을 좀 보시고 거기서 이제 탈모 관련한 어떤 규정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비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탈모의 경우는 실비가 보상하지 않고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한번 찾아보셔야겠네요. 자,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에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요즘도 치매보험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들리는데요. 몇 년 전부터 치매보험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치매라는 질병이 있는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치매는 질병명이 아닙니다. 다양한 질병이나 사고로 뇌에 손상이 와서 예전보다 일상생활을 영유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 것이지 치매라는 질병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도 치매가 올 수 있다라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다. 뇌를 다칠 수 있잖아요. 그 경우 치매가 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치매가 오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건강에 대한 모든 보험 약관에는 장애분류표가 있거든요. 그 장애분류표에서는 치매 상태에 따라서 장애지급률을 40%, 60%, 80%, 100% 인정해요. 치매도 기본적으로 장애로 인정하는 거죠. 물론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이냐 사고에 의한 것이냐가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치매에 관련한 장애보험금 청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판례를 읽어보면 6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9세 시점에 치매 진단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에 의한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131번님께서는 인공관절 수술도 장애 관련 검토가 가능합니까? 고관절 하셨는데요. 장애관절 검토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 약간 달라진 것은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의 다리의 장애를 합산해서 과거에는 이게 한쪽에 30%였거든요. 합산해서 60% 장애를 인정해서 보험료 납입도 면제해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판례가 하나 나오면서 왼쪽에 30% 오른쪽에 30%는 인정하지만 합산 장애는 인정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60%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쪽당 30% 지금 2018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한쪽당 20% 장애가 인정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장애보험금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7020번님, 공사장에서 화물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재가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원칙상 산재 처리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공사장 관련해서 책임지는 그런 기업이나 뭐 현장 감독이 있을 텐데 뭐 산재라는 건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그 근로자가 다쳤을 때 당연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곳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맥락일 텐데요. 이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건 아마 화물차 운전기사분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산재 처리하시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9230번님, 실비보험이나 자동차 운전자 보험 또 다른 보험으로 아파트 누수로 인한 출장비와 공사 경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가입하신 보험 역시 증권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또는 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누수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방지 경감 비용, 아랫집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내 집에 뭐 바닥 타일 공사를 했다거나 누수되는 뭐 관을 막는 공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 청구 다 가능하십니다. 인테리어만 아니면
그렇죠. 가능하죠. 그거는 내 집을 돋보이게 하려는 거지 아랫집 손해를 막으려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유용한 보험 팁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약관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